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왕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준비했는데요. 예전에 왕초보 메이크업을 우리 리를 네일리스 앤 제닐맨들이 계속 되돌려보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라는 댓글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스타일이 간단하고 내추럴하다라는 그 포인트는 같지만 이번 영상에는 또 새로운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을 바르고 온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요즘같이 환절기일 때는 수분감이 있는 선크림 혹은 수분 베이스를 먼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좀 더 탄탄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베네피트의 프로페셔널 하이드레이트 프라이머를 바를 건데요.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타입은요, 일반 프라이머보다 조금 더 촉촉해요. 그래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유분이 올라오면 안 예쁜 그런 부분에 먼저 발라주면 베이스 수정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서 얼굴의 건조한 부분은 좀 편안하게 둘 수 있거든요. 이런 눈썹 주변 부분 이렇게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눈썹을 그릴 때에도 덜 번진답니다. 코 부분도 이렇게 미간이랑 유분기가 돌면 번들번들거려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전 특히 이런 데가 잘 번들거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랑 비교해 보셨을 때 번들거리면 오히려 더 깊어 보여요. 여기가 밝아져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좀 완만하게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이 유분기 조절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베이스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쓸 조합은 비비크림이랑 컨실러의 조합입니다. 이 비비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편안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요즘에 마스크도 많이 쓰게 되고 파데는 피부 표현이 예쁘게는 되지만 답답해가지고 이런 트러블이 잘 날 수 있거든요. 이 비비크림 자체가 커버도 살짝 되면서 진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직접적으로 마스크에 닿는 부분이나 외곽이나 붉은기들만 좀 조정을 해줄 거고요. 얼굴 중앙 부분은 화사한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맞춰줄 겁니다. 비비크림은 사실 대충 가볍게만 발라도 무겁지도 않고 톤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비크림을 콩알만큼 짜주고요. 브러쉬에 아주 조금씩 묻히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발라줄게요. 얼굴에서 가장 도톰한 라인을 시작점으로 붉은기 먼저 가려주고요. 스펀지는 이 제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라이머를 바른 부분은 살짝 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려서 문질러 버리면 다시 벗겨져요. 그래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스펀지 쓰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붉은기도 커버되고 정돈이 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두드리셨다면 필요하다면 스펀지로 이렇게 팡팡 두드려서 더 밀착시켜 주셔도 되고 여유가 있다면 브러쉬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커버해야 되는 범위나 농도에 따라서 커버하시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얼굴 전체를 다 가리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편안한 비비를 써주시고 나머지 커버할 부분은 컨실러로 더 고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톤을 발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 중앙을 밝혀주면서 커버도 좀 해줄 텐데요. 이번에는 좀 더 화사한 그런 컬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톤보다 한두 톤 정도 밝은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량씩 데리고 와서 브러쉬 안에 잘 넣어준 다음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칙칙해서 밝혀주고 싶은 부분이나 들어가서 나와 보이게 하고 싶은 부분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눈에 가깝게 다 커버를 해버리면 눈이 오히려 답답하고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나 이런 다크 같은 느낌을 완벽히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취향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이렇게 추가해서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스펀지 쓰듯이 다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세요.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얇은 스펀지를 쓸 건데요. 조금 더 커버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걸 바로 블렌딩하지 않고요. 이렇게 펼쳐놓고 살짝 두세요. 다른 부분을 먼저 하거나 살짝 두면 이게 약간 마르면서 커버력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면 바로 블렌딩 하시면 되고요. 눈두덩이 요 윗라인은 살짝 밝혀줘야지 섀도우나 다른 부분 할 때도 좋고, 섀도우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은 밝혀놓는 게 훨씬 부드럽고 시원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파우더로 살짝 고정을 해줄 건데요. 비비를 발랐기 때문에 약간의 커버력이 필요하고 화사하게 연출을 할 수 있게 좀 스킨 컬러 에펙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외곽부터 두드려줄게요. 이런 컬러가 있는 팩트의 장점은 피부톤이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베이스를 발랐을 때 투명한 파우더까지 썼을 때 얼굴이 붕붕 떠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웠다라고 하시면 이런 컬러 팩트를 쓰시면 안정적이어서 더 보시기 편하시고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다음에 마스크가 잘 닿는 부위는 요즘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두드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피부 톤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요 아래에 있는 기본 컬러만 쓰기에는 좀 붉게 보여서, 그리고 저는 열이 잘 뜨는 피부라 더 빨개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가운 쉐이딩이랑 같이 쓰는데 여러분들 톤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겠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을 먼저 감싸듯이 들어와 줄게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살짝 들어와줘도 부담스럽지 않게 좀 안정감 있게 부드러운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양을 무겁게 하기보다 그냥 얼굴을 안정감 있게 살짝 음영감만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노즈 쉐이딩을 해볼게요. 아까 썼던 쉐이딩 컬러를 그대로 쓸 건데 차가운 색을 8, 요 아래에 있는 컬러를 이 정도. 쉐이딩은 여러분들 취향인데요. 베이스를 하면서 사라졌을 음영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만 해도 훨씬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어렵게 어느 부분을 막 깎아야겠다 이런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코 벽선이라든지 콧망울이라든지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만 지나가줘도 어렵지 않게 쉐이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콧망울이 조금 더 슬림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더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좀 더 강한 컬러를 쓰면 되겠죠. 오늘은 아이홀, 콧대와 연결되는 부분에도 살짝 지나가 줄게요. 눈두덩이가 베이스를 하면 부어 보이잖아요. 색조를 하지 않아도 이런 쉐이딩으로만 잘 잡아줘도 들뜨지 않게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을 이렇게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먼저 깔아주게 되면 이런 눈썹의 희미한 부분도 따로 브로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채워주실 수 있고, 그리고 눈썹을 브로우 펜슬로 그리실 때 훨씬 덜 밀리고 잘 밀착이 됩니다. 애교살도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미리 음영감을 주면 여러분들이 섀도우 하실 때 어디까지 바르셔야 되는지 파악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눈의 확장을 위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시지 않아도 아까의 제 눈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기가 커진 느낌이죠. 자, 이제 결들을 좀 정리해 줄 건데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도 먼저 빗어주고 속눈썹도 빗어줄 거예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 포인트는 요 결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흰스의 브로우 쉐이퍼, 저는 내추럴 브라운을 쓰는데요. 저는 눈썹 모나 다른 모들이 약간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제품으로 발라주겠습니다. 앞라인부터 이렇게 모들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결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이렇게 빈 부분이나 더 추가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아주 살짝 터치해줄 건데요.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최대한 눈썹 컬러에 맞는 제품으로 바르고 있어요.
꼭 완벽하게 선을 지어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끝은 오히려 이렇게 빼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빈 부분만 가볍게.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눈썹만 빗어주셔도 돼요. 이제 컬러를 넣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쓸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블렌딩 아이즈 뉴트럴 브라운입니다. 이 컬러 구성이 전체적으로 다 은은한 음영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러셔로도 쓰면서 섀도우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여서 초보이신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 이런 뉴트럴 컬러를 살짝 믹스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앞광대가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 거 말고 좀 누르려고 요즘 많이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있어요. 이 라인부터 아주 소량 살살살살 눈 밑까지는 전체적으로 가면 칙칙해 보이고요. 이 정도 뗀 다음에 블러셔 하듯이 콧잔등이랑 쓸어주면서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블러셔가 이렇게 가는 게 얼굴이 좀 부어 보이고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입니다. 이런 느낌의 블러셔 연출을 할 때는 컬러가 너무 화사하면 오히려 여기가 떠 보이겠죠. 약간 이런 음영 섀도우 중에서 좀 밝고 화사한 톤들을 살짝 섞어서 바르시면 이렇게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옐로우빛이랑 피치빛을 섞어서요. 바른 컬러를 위에다가 두고 이 홀 잡듯이 이렇게 발라줄게요. 어차피 메이크업을 차곡차곡 쌓아서 안 하시는 분이라면 느낌을 두는 게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차곡차곡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부어 보이는 느낌만 눌러주세요. 이번엔 뷰러를 해볼 건데요. 이 뷰러 안쪽에 바셀린을 살짝 발라서 컬링을 해줄 거예요. 이 섀도우를 살짝 이렇게 바르거나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속눈썹이 뿌얘지는 그런 부분들을 매끈하게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이 생각보다 컬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투명 마스카라를 바르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냥 뷰러만 하기에는 아쉽고 한 분들한테 훨씬 좋을 방법일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오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깨끗한 느낌을 낼 수 있죠. 바른 후에 속눈썹을 오늘 내추럴이라서 너무 바짝 올리는 것보다 약간 컬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셀린이 살살살 묻어서 약간 반질반질한 느낌의 그런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번질 수도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오늘은 꼬리를 그리지 않을 겁니다. 눈빛이 그냥 선명해 보일 정도로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림한 이런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약간 바른 부분들을 메워주기만 해도 훨씬 또렷해 보이죠?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 쌍꺼풀 라인이 뒤쪽이 더 굵잖아요. 이 라인만 발라볼 건데요. 얇은 펜슬로 살살살살, 오늘은 꼬리를 그리지 않을 거니까 눈매 끝 지점에서 그냥 사라지게 둘게요.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진 않지만 눈매가 훨씬 길어진 차이가 나시죠? 근데 이 뒤 쌍꺼풀 폭을 줄이려면 여기를 살짝 띄워줘야겠죠. 원래 라인대로, 원래 눈매대로 쭉 그려버리면 여기 차이가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눈매에 따라서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 꼬리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훨씬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제가 오늘 바를 립은 3CE의 블러 워터 틴트 레이다운입니다. 워터리한 틴트인데요. 기존의 예전 틴트는 조금 착색이 이곳저곳 되거나 바싹 말라서 건조했다면 요즘 틴트들은 그냥 입술에 착 붙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블러 기능도 있어서 입술 주름을 커버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타입으로 발라볼게요. 오늘 블러의 기능을 많이 썼는데 특징적인 거는 브러쉬입니다. 이거든 이 베이스를 썼던 브러쉬든 약간 땅땅하고 뭐가 촘촘하죠? 이런 타입을 쓰게 되면 사이사이 메워지는 기능이 있어서 블러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입술 외곽을 섀도우로 안정감도 주면서 입술 도톰하게 확장시켜 볼게요.
뭔가 더 차분해지고 입술이 도톰해졌죠? 이렇게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돌아온 왕초보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우리 메이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예전 왕초보 영상과는 또 다른 팁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셔서 아주 쉽고 예쁜 메이크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따봉따봉미, 댓글미도 해주세요. 안녕.